저녁 시간, 마트 계산대 앞이에요. 아이가 사탕 하나를 집어듭니다. 오늘은 안 돼.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처음엔 칭얼대더니 순식간에 온 마트가 쳐다보는 울음이 됩니다. 등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느낌 다 아실 거예요. 일으켜도 보고 달래도 보고 안 되면 좀 무섭게도 해봅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냥 웁니다. 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너무 받아줬나? 버릇을 잘못 들였나?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친 걸까?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가 건넨 말들이 정말 아이 귀에 한 글자도 닿지 않았던 거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한 건 많은 부모가 이 상황을 정확히 거꾸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만이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불을 끌 때, 신발 한 짝이 마음에 안 들 때, 형이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달래도 혼내도 차근차근 설명해도 안 통하던 그 순간들이요. 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일부러 약을 올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이 머릿속에선 따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상벨이 재지게 울리는 중이거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그것도 오늘 밤부터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보죠. 아이는 왜 이 순간 어떤 말도 듣지 못할까요? 답은 아이의 뇌 안에 있습니다. 아이 뇌를 2층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층은 감정이 사는 곳이에요. 무서움, 울음이 다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 1층은 태어날 때 이미 거의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우는 거죠. 2층은 다릅니다. 생각하고 참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에요. 화가 나도 한 박자 멈추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층 다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5살까지입니다. 무려 25이요. 생각해보면 좀 놀랍죠. 우리 몸에서 가장 인간다운 부분, 그러니까 충동을 누르고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늦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아이는 2층이 아직 한참 공사 중인 셈이죠. 우리는 다른 발달에 대해선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기재 막 뒤집기를 시작한 아기한테 왜 못 걷냐고 다그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옹알이하는 아이한테 왜 문장으로 말을 못하냐고 화내지도 않고요. 다리가 자라야 걷고 그 부위가 자라야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유독 감정 조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이에게 아직 자라지 않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때를 쓰는 순간 뇌 안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이 뚝 끊겨요. 감정만 펄펄 끓는 1층은 켜져 있는데 참는 힘이 있는 2층은 꺼져버립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단이 끊긴 거죠. 방금 전까지 멀쩡히 놀던 아이가 불을 끄자마자 뒤집히는 장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변덕이 아니라 그 순간 계단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 본인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화재 경보기가 째지게 울리고 있다고 해보세요.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누가 다가와 책 한 권을 내밀어요. 좋은 내용이니 읽어보라고요. 읽힐 리가 없죠. 지금 내 온 신경은 오직 하나, 이 소리에서 벗어나는 데 쏠려 있으니까요. 떼쓰는 아이의 머릿속이 딱 이 상태입니다. 경보기가 최대 음량으로 울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설명하고 훈계하는 건 경보기가 울리는 건물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닿질 않아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의 마틴 테이처 연구팀이 감정이 폭발한 아이들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순간 공포와 분노를 맞는 부위는 평소의 3배에서 5배까지 활을 타올랐어요. 그리고 같은 순간 2층으로 가는 신호는 사실상 끊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돼요. 들리는데 안 들리는 상태. 이게 떼쓰는 아이 뇌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박또박 말해도 그 말이 도착할 곳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경보기 도대체 어떻게 꺼야 할까요? 그 답은 잠시 뒤에 제대로 다룰게요. 먼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첫 번째로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이가 폭발하는 순간
속으로 딱 한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계단이 끊겼구나. 2층이 꺼졌구나. 이 한 문장이 부모를 바꿉니다. 아이가 갑자기 혼내야 할 말썽꾸러기 아니라 비상 상태에 빠진 작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치밀던 화도 한 김 가라앉습니다. 적어도 우리 둘 중에 2층이 켜져 있는 쪽은 부모니까요. 대부분은 이 순간 정반대로 합니다. 더 또박또박 설명하고 더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쳐.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그 말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경복이 앞에서 책을 펼친 셈이니까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더 울고 부모만 점점 지쳐갑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톤이 다음 단계의 시작이에요. 그럼 아까 미뤄둔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활 타오르는 경복이 어떻게 꺼야 할까요? 앞서 말한 테이처 팀이 찾아낸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잡거나 안아주는 가벼운 접촉. 이 두 가지가 들어가자 과열돼 있던 부위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내렸어요. 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였던 거죠. 왜 하필 말이 아니라 몸일까요? 2층이 꺼진 상태에선 말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논리와 설명은 전부 2층이 하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1층은 다른 걸로 듣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손의 온도, 곁에 누가 있다는 감각. 1층은 이런 신호에 반응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울 때 우리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고 토닥이고 목소리를 낮추죠. 그게 통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떼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정확히 그겁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와 곁에 있다는 신호.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말을 줄이고 몸을 먼저 쓰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이 옆에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는 더 위축되거든요. 같은 높이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딱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게 다예요. 설명도 훈계도 달래는 말도 아직 필요 없어요. 이 낮은 목소리 자체가 경보기를 끄는 신호거든요. 신기하게도 자지러지던 울음이 조금씩 큰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음량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목소리를 낮춘다는 건 무표정하게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톤은 낮추되 눈빛과 손길은 따뜻해야 합니다. 1층이 알아보는 건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호니까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안아주는 겁니다. 단, 억지로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쯤 겪어보셨을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안아주려고 다가갔더니 아이가 몸을 비틀며 더 자지러지던 순간이요. 그건 아이가 부모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경보기가 울린 상태에서 갑자기 붙잡히면 1층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갇혔다고 느끼는 순간 경보기는 오히려 더 크게 울립니다. 그러니 아이가 몸을 피하면 잡지 마세요. 손만 가까이 두거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해요. 억지로 안는 대신 이렇게 말해둘 수도 있어요. 안고 싶으면 언제든 와. 그러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받아들이는 상태라면 말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 활성도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진정돼야 그 다음에 말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니까요. 울다 지친 아이가 부모 무릎에 머리를 툭 기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경보기 음량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예요. 그 작은 신호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저 참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옳은 말들은 도대체 언제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재 이 모든 게 한 장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전혀 장난감을 정리하자는 한마디에 아이가 그대로 뒤집힙니다. 바닥에 엎드려 발을 구르고 울음이 점점 커집니다. 솔직히 첫 시도는 매끄럽지 않아요. 알아차리려고 마음먹어도 욱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당연히 아이는 더 웁니다. 부모도 사람이라 2층이 가끔 같이 꺼지니까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호흡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계단이 끊겼구나. 그 한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한 톤 낮춥니다. 옆에 가만히 앉아요. 엄마 여기 있어. 그 말만 조용히 건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
더 크게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지러지던 울음이 흐느낌으로 바뀝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슬며시 풀려요. 경복이 음량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말을 건넵니다. 더 놀고 싶었는데 그만하라고 해서 속상했지.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게 들립니다. 아이의 2층이 다시 켜졌으니까요. 정리는 같이 하자. 다음엔 이만큼만 놀자. 같은 말이 이제야 도착하는 거예요. 경보기가 꺼진 뒤에야 비로소 책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죠. 물론 집이 아니라 마트 한복판이라면 더 막막합니다. 그럴 땐 굳이 그 자리에서 가르치려 하진 마세요. 일단 아이를 안고 사람이 적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경보기 음량을 한 단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먼저 진정, 그 다음 대화. 그날의 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이가 부모 품에 기대 작게 응 하고 답하는 정도예요. 극적인 장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끄덕임이 순서를 바로잡았을 때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공감도, 설명도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거꾸로였던 거죠. 경보기를 끄기도 전에 책부터 펼쳤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곧장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애는 워낙 예민한 편인데 이게 통할까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민한 아이일수록 1층의 경보기가 더 쉽게, 더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설명보다 낮은 목소리와 곁에 있어주는 신호가 빠르게 듣습니다. 다만 진정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로 해봤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통하던 자극, 그러니까 부모가 크게 반응해주던 패턴이 갑자기 사라지면 아이가 잠깐 더 세게 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나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매번 침착하냐는 분들도 되실 거예요. 솔직히 매번은 못합니다. 부모도 2층이 꺼지는 순간이 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10번 중 한두 번 목소리를 한 톤만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반대로 해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요. 아무도 이 순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몰랐으니 그동안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고 옳다고 믿었으니 더 애썼던 것뿐이죠. 오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떼쓰는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머릿속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 경보기를 끄는 건 옳은 설명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와 곁에 있어준다는 신호죠. 오늘 밤 단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폭발하는 순간 목소리를 한 톤만 맞추는 것. 설명을 더 보태는 대신 그냥 옆에 앉는 것.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오늘 그 비상벨이 또 울더라도 이젠 아실 거예요. 먼저 끌 것은 경보기지 책이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그 경보기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크게 울린 건 아직 2층이 공사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같은 막막함을 겪는 다른 부모에게 닿는 길이 되거든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될 때 기억하는 건 그날 들었던 옳은 말이 아닐 겁니다. 자지러지던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는 온도. 남는 건 그것 하나죠. 아이의 마음이 궁금한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아내마였습니다.